치통이 너무 심해서 치과를 찾았던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가 핀셋으로 흔들리는 치아를 잡고 당겼을 때 뽑혀 나온 건 치아 하나가 아니었죠. 제 아래턱뼈 전체가 다스라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920년대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우리 미국 소녀들에게 실제로 벌어진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나듐 공사라는 거대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붓을 핥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발견된 푸른빛의 라듐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나듐이 만병통치약이자 영원한 젊음을 주는 기적의 물질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화장품부터 치약생수 초콜릿까지 나듐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죠. 이런 광기 어린 열풍 속에서 회사는 군용시계에 라듐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으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시계는 전장의 군인들에게 필수품이었고 시계 다이얼에 칠을 하는 일은 가난한 소녀들에게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임금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이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엄청난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퇴근 후 어두운 밤거리를 걸을 때면 우리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을 라듐 가루가 신비로운 푸른빛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유령 소녀들이라 불렀죠. 우리는 주말 파티에 가기 전 장난삼아 치아나 손톱에 라듐을 바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빛나는 푸른 가루가 우리의 몸을 안에서부터 까맣게 태워버릴 사신의 키스인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작업 방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용시계 다이얼에 들어가는 숫자는 너무나도 작아서 아주 정교하고 얇은 분놀림이 필요했죠. 공장 관리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고도 끔찍한 작업 방식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입술로 붓끝을 핥아 뾰족하게 만들고 라듐 페인트를 찍어서 칠하라는 것이었죠. 립딥 페인트 바로 그 죽음의 주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당받아 하루 종일 칠해야 하는 시계의 양은 무려 250개에 달했습니다. 즉 하루에 수백 번씩 형광빛의 돈을 라듐 페인트가 잔뜩 묻은 붓을 매일 입으로 핥고 빨았던 겁니다. 동료 중 누군가 관리자에게 이 빛나는 가루를 삼켜도 정말 몸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빙그레 웃으며 오히려 얼굴에 장밋빛 화색이 돌게 해줄 거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죠.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과학자들은 이미 라듐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라듐을 연구하는 회사의 화학자들은 무거운 납으로 된 스크린 뒤에 숨어서 두꺼운 납 앞치마를 철저하게 둘렀습니다. 그들을 나듐이 피부에 닿을까 두려워 오직 산화로 만든 긴 집게로만 그 무서운 물질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죠. 자신들은 철저하게 방호복을 입고 숨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우리에게는 맨몸으로 그 독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것은 경영진의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윤에 눈이 멀어져지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우리 몸에서 기괴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스물네 살의 몰리 맞이하였습니다. 단순한 치통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죠. 치아를 뽑은 자리에 잇몸은 아물지 않았고 지독한 고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급기야 치과에 싸다 입안을 살짝 건드렸을 때 그녀의 아래턱뼈 전체가 손 위로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뼈가 문자 그대로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의학계는 이 끔찍한 증상을 나듐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삼킬 나듐은 칼슘과 성질이 비슷해 차곡차곡 뱃속에 쌓여 뼈를 파먹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몰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를 시작으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턱뼈가 무너졌고 누구는 척추가 부러졌으며 다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지로 모은 회사의 대처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집단으로 쓰러지자 회사는 돈으로 의사들을 매수해 우리의 사망 원인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병명은 무려 매독이었습니다. 우리를 문란한 여성들로 몰아간 겁니다. 방사능 피해를 감추기 위해 죽어가는 소녀들의 명예마저 갈기갈기 찢어버린 극악무도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녀들은 그들의 더러운 거짓말에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그레이스 프라이어를 중심으로 5명의 소녀가 뭉쳤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미국 라디움 공사를 상대로 험난하고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상은 끔찍한 병마와 싸우는 우리를 살아있는 시체들의 클럽이라고 대서투필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대며 악랄하게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실제로 재판장 안에서 힘겹게 증언을 하던 중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증인석에 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침대에 누운 채로 판사를 맞이해야만 했죠. 의사가 우리에게 선고한 시한부 인생은 불과 몇 달 남짓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겨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야만 지금도 다른 공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도 묻은 붓을 핥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28년 길고 고통스러웠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하고 평생의 치료비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에서 이겼던 5명의 동료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방사능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방사능의 저주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덤 속 그녀들의 시신에서는 푸른빛의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무덤 전체를 두꺼운 납으로 덮어 봉인해야만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뼈가 부서지고 턱이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로써 내려간 그녀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미국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고 마침내 노동자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친 평범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제도 역시 우리 소녀들의 피 맺힌 투쟁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역사의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원자력 연구에 투입된 수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철저한 방호복과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사능의 끔찍한 위력을 온몸이 부서져라 증명해 낼 라듐걸스의 핏빛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기업의 이기심에 생명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 권력과 싸워 인류의 생명을 구한 소녀들. 오늘 밤 여러분의 시계가 빛나고 있거나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푸르게 쓰러져갈 라듐걸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선 10대 소녀들의 용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역사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